안녕하세요. 행정 절차는 쇼핑보다 편해야 된다를 추구하는 성백성 행정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의약예품 일반 정기감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 정기감시 시즌이 돌아오면 가장 머리 아프고 골치 아파 하시는 게 제조업체 대표님이죠. 이거 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갖고 제가 그거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의약예품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저는 마스크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한 3년 전부터 마스크가 많이 필요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전문적으로 인허가와 이제 사후관리, 품질관리라고 하죠.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인허가만 해도 한 70건 넘게 컨설팅을 했고, 품질관리도 30건 넘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자문 같은 경우를 치면은 거의 100건은 넘을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데, 이 마스크가 특히 어디에 맞냐? 서울, 경기 쪽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지방식품의약안전청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시의 설명은 일단 이 경기지방식품안전청에 올라와 있는 내용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지사항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27번에 보면 24년도 의약예품 제조 수입업체 일반 감시 서류평가 양식이라고 있죠. 요거를 클릭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제가 이 게시물을 보니까 이 양식만 지금 첨부가 되어 있고 맨 앞에 공문이 없네요. 이 공문 내용은 뭐가 있느냐면 2024년에 정기감시 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 공문을 보내줘요, 우편으로. 그러면은 대상 업체에 선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요령은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주는데 그 우편을 받으신 회사는 정기감시에 선정되신 겁니다. 이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조소 잠재 위험도 평가 기초자료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제조소 1번 현황은 업허가 받으실 때 받으셨던 허가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는 종이문서였고 최근엔 전자문서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열어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조업체명, 공장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내용 그냥 기입하시면 되고요. 여기 내재적 위험 평가 요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있는 그대로 체크만 하시면 돼요. 품목이 몇 개냐, 직원이 몇 명이냐, 품목 구역이 무엇이냐, 마스크니까 마스크 체크하시고, 멸균 긍정이 있느냐 없느냐, 뭐 수탁 제조를 하느냐, 수탁 제조 비율은 얼마나 되느냐, 패키지가 있느냐 없느냐, 회수 사례가 있냐 없냐. 이거 회수 사례는 뭐 이제 회수 명령이나 이런 게 내려오잖아요. 그거 회수하는 게 있냐 없냐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음 양식입니다. 여기 부침일 제조업자 현황표라고 되어 있죠. 아까와 동일하게 제조업자 현황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 여기 제조관리자 같은 경우는 안전나라에 들어가시면 제조관리자 정보가 있죠. 그것도 있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기 품목허가 신고 제조 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조금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품목 다 넣냐? 그거 아니고요. 그냥 품목 2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고 그냥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개 넣으시고 품목 기준 코드는 품목 허가 받으시면 그 허가증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시험 관리는 위수탁이 있으면 위수탁 그 하는 회사 적으시면 되고, 보관소는 이게 보통 제조소와 보관소 같이 있으시잖아요. 그 소재지 적으시면 되고, 보관소 따로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면 보관소에 소재지 또 별도로 적으시면 되고, 전년도 제조 현황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전년도에도 그 생산실적 보고 하잖아요. 그걸 맞춰서 넣으셔야 됩니다. 넣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쉽죠. 이제 두 번째 체크리스트인데요. 이 체크리스트가 조금 이제 머리 아프죠. 근데 이거를 천천히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 1번 보관소로 되어 있죠. 이제 보관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관소는 교차 오염 또는 외부로부터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최초 업허가 받을 때 물동선, 인동선 구분해갖고 오염되지 않게 또 하고, 외부로부터 그 해충이나 곤충 같은 거 들어오지 못하게 방충 방석이 설치하잖아요. 그 도면으로 다 위치 찍어서 제출하니까 그 부분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서류를. 그래서 그 부분을 제출하시면 되고, 또 여기 보관소는 위생적, 당연히 위생적이어야 되죠. 이게 구획되어 있는가? 이거는 이제 보관소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갖고 뭐 원자재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재가 구분을 할 때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바닥에다 라인을 이제 그려갖고 구분하고 팻말도 써놓고 해서 작업자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헷갈려서 이거를 잘못 갖다가 사용하지 않도록 해놓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구획이 돼 있겠죠. 그리고 표시된 거를 사진 찍어서 이제 표시를 하면 되고,
허가받은 제조소 외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이건 당연히 하면 안 되죠. 의약예품을 생산한다고 제조소가 허가를 받잖아요. 거기는 이제 다른 시설에 이용해서 생산을 하면 안 돼. 보관도 하시면 안 되고 딱 그 안에서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 조건에 적절한 온도 및 습도 유지되고 있느냐, 그리고 온습도계 교정하고 있는가. 이게 참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온도계 하나가 뭐 1,000원, 2,000원 하는데 교정하는 값이 7, 8만 원 나온다 해서 하시는 업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통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새 걸로 사다 놓는다, 온습도계를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온습도계도 새 걸로 사시면 교정한 다음에 갖다 놓는 게 기본이니까 이것도 잘 안 되는데, 어쨌든 1년에 한 번 정도는 온습도계를 교정하셔서 비치를 해놔야 됩니다. 이제 작업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업소, 어떤 직접적으로 의약예품을 제조하는 데죠. 자, 작업소에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뭐 작업대, 지해층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이거 아까 보관소하고 동일하죠. 그다음에 멸균 필요한 제품, 멸균 필요한 제품은 바닥 표면 소독액을 뿌려서 세척할 수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가. 자, 그런 시설들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허가를 받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설 기준으로 작업소가 구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어야지 업허가가 났겠죠. 그래서 그때 받은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되고, 자, 3번은 이제 모기진 등의 기피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마스크와 상관없죠. 그러면 이제 해당 없음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 해당 없음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은 작업소에 불필요한 거 놔둬갖고 오염되지 않게 해라라는 내용이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적합으로 이제 하시고, 관련 증빙 자료는 사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번 이제 시험실 관리죠. 보통은 위스탁을 많이 하시니까 위스탁 시험 관리 책임 등 규정 준수, 요거는 위스탁 계약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 품질 관리 기준서나 이런 데 보면 회사 자체적으로 위스탁 관련된 거는 누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담당해서 어떻게 시험을 보낸다 이런 데 규정이 돼 있죠. 이제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자, 제조관리 기준 준수 여부입니다. 1번 허가사항 준수 여부. 이거는 신고하고 허가 받은 대로 생산을 하고 있느냐거든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적합으로 보시면 되고, 뭐 제조 허가증 당연히 있고, 품목허가증 당연히 있겠죠. 이거 증명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제조업자 및 제조관리자 준수사항입니다. 여기 이제 타당한 제조관리자가 임명되고 관리 업무를 종사하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타당하지 않으면 아예 제조관리자가 안 되죠. 이거는 앞서서 시각처에서 검토가 된 사람들이 제조관리가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업체에 출근을 했고 자기 업무를 하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니까, 여기 근로계약서, 뭐 출근 기록부, 제조관리자 교육, 제조관리자도 교육 받아야죠. 최초에는 6개월 이내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제조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거 했느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생산을 위한 교육 감독 했느냐, 이것도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기준서나 이런 데 규정에 보면은 아침 이제 출근해갖고 그 작업자들의 위상 상태, 건강 상태 이런 거 다 점검을 하잖아요. 그 복장은 정상적으로 착용을 했는지 이런 걸 보고 그런 걸 검토한 자료를 쭉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제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 4번, 5번 내용은 표시규제사항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별도의 그 점검표가 있어요. 그 점검표를 보고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그건 이따 나오니까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3번 제품 입출구 관리 및 품질 관리입니다. 이거는 가장 핵심이고 가장 어렵고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한데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제품 표준서는 품목마다 작성되어 있는가? 이 제품 표준서는 다들 뭔지 아시죠? 품목 하나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패키지 같은 경우는 패키지 통 털어서 한 개의 표준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제품 표준서는 사람이 바뀌고 뭐 제조관리자가 바뀌고 작업자가 바뀌어도 누가 와서 생산하더라도 제품 표준서만 보고 작성을 하면 동일한 품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표준서는 꼭 있어야 되고요. 다음 2번 제품 표준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렇게 많죠, 내용이. 이거는 한번 보시고 표준서에 포함 안 되어 있으면은 포함시키면 됩니다. 자, 3번, 4번, 5번, 6번, 7번은 제조관리 기록서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제조관리 기록서의 제 업무 흐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조관리 기록서는 원료의 입고부터 그 다음에 완제품의 출하 때까지 그 품질 관리를 위해서 중간중간 체크한 그 기록 문서들이에요.
이거는 뭐 문서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문서를 망라해서 제조관리 기록서라고 하는데, 그럼 이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기록 문서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원료가 입고되면은 원료의 상태를 이제 확인을 하죠. 최초의 육안으로 그냥 눈으로 보이는 데만 체크해서 우리가 주문한 원료대로 들어왔는지, 예를 들어서 단위 면적당 50g짜리 뭐 원단을 주문을 했는데 40g짜리가 왔는지, 그리고 뭐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색상은 흰색을 주문했는데 검정색이 왔는지, 이렇게 단순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뭐 이상 없어 체크를 하죠. 그것도 하나의 관리 기록 문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육안 말고 실제 이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원단 시험을 보내요. 우리가 원하는 스펙대로 제대로 왔는지. 그래서 전문 시험 기관에 보내서 그 회신 온 것도 이 제조관리 기록 문서죠. 우리가 요구했던 스펙대로 왔다, 이상 없다, 이제 이 원자재는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얼만큼 양의 원자재를 투입을 해서 최종 얼만큼 완제품을 생산했다, 이제 수율 계산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뭐 찢어지고 해서 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파손되고, 그거는 파기해야 되는 물품이니까 최종 수율도 계산해서 그것도 표시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품질관리 부서에서는 이 완제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그대로 상태로 시험기관에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스펙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그 제조번호하고도 일치를 해야 돼요. 그 생산한 제조번호, 시험 의뢰한 제조번호 일치한 상태에서 요청을 하고, 그게 이상이 없다, 회신이 오죠, 시험기관에서. 그러면 그거를 기록을 하고 여기 이제 뭐 사장님이나 대표님께 보고하고 이제 출하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출하할 때도 이 로트 제조번호가 어디로 어디 몇 개 어디 몇 개 이렇게 해서 갔다. 제가 쭉 설명드린 거에서 각 단계별로 작성한 각 문서들이 결국은 제조관리 기록서예요. 근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여기에 주인공은 결국은 제조번호거든요. 이걸 왜 하냐면 어떤 제품이 실제 출하가 돼서 판매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된 제품의 제조번호를 보니 이 제조번호를 역으로 추적해 갔을 때에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원자재가 문제가 된 건지 생산자가 문제가 된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번호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제조번호가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체크리스트로 돌아올게요. 여기 3번 유기용매, 마스크는 유기용매 상관없으니까 뭐 해당 없음 하시면 되고, 해당 연도의 생산 실적을 보고했느냐, 이거는 뭐 공문으로 들어오고 우편으로도 오고 하죠. 보고하라고. 이건 당연히 그 뭐 연간 생산 실적하고 뭐 주기적으로 생산 실적 보고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여기 원료 및 자재 입구부터 완제품 출기일까지 필요한 시험 검사,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재도 시험을 해서 이상 없는 거 확인을 해야 되고, 완제품도 당연히 시험을 의뢰해서 내가 최초에 신고한 스펙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서 이상 없으면 판매를 해야겠죠. 그리고 3년 이상 잘 보존하고 있는가, 하고 있으면 여기 적합. 그 다음에 제조관리 기준서, 제품 표준서를 정확하게 제조하고 있는가, 이거는 당연히 정확하게 해야겠죠. 적합. 제품 출고 시 품질검사 적합 판정 이후 의약예품을 출하하고 판매하고 있는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완제품 만들면 지정시험기관에 보내서 이상 없으면 출하. 이거 시험 안 하고 출하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적합,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부침 3번 의약예품 표시기재 사항이죠. 이건 아까 그 부침 2에 그 체크리스트에 있던 거를 또 별도로 구체화 시킨 거예요. 같이 내용을 보시면 1번 기재사항 한글로 표시 여부, 이거는 우리 그 품목 허가 낼 때 한글만 되잖아요. 특수문자 영문 안 되잖아요. 한글로 다 돼 있고 그거를 보통은 다 한글로 표시하시죠. 그래서 적합. 자, 2번 이제 허가받지 않은 내용들을 표시하거나 과장하거나 거짓하는 내용들을 이제 포장 용기에다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합. 그리고 의약예품의 직접 연계 기재사항, 이거는 인쇄업체 사장님도 잘 아시더라고요. 인쇄업체 사장님들이 여기에 맞춰서 인쇄 디자인을, 그리고 의약예품에 첨부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 뭐 해당 사항 없음, 용기나 포장에 추가로 기재해야 되는 사항 기재 여부 뭐 해당 없음.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포인트가 나오네요. 여기 포인트, 글씨 포인트. 이건 거진 다 광고하시는 분들은 이게 크게 잘 보이게 가시성 있게 하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다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합. 혹시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 내용대로 안 됐다 하면 부적합 하시고 나중에 그 디자인 업체에 연락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정기감시 체크리스트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품 표준서와 제조과정 기록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 표준서와 제조관리 기록서만 봐도 이 회사가 어떻게 품질 관리를 하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암만 내가 정성껏 성심성의껏 생산을 하더라도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식약청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회사는 이 품질 이하로 품목이 생산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품도 잘 만들어야 되고 제품 표준서하고 제조관리 기록서도 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2024년 일반 정기감시 대상 업체로 선정된 우리 대표님들 너무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를 체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의약예품 생산하는 제조 대표님 자 화이팅 하시고요.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찾아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